자, 그래서 이번부터 이제 약 한 달 동안 지난번에 풀었던 그 헬름홀츠 이퀘이션의 separation of variable을 여러 가지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나타나는 솔루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할 텐데 그 여러 나오는 함수들이 다 스페셜 펑션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우리 그 함수들이 어떤 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그 성질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야 할 텐데, 이거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함수들을 소개하는 거에 그치고, 보아스의 책처럼 또 이거에 대해서 모든 성질을 다 공부하려니 쓸데없이 너무나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에 어프로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그 스페셜 펑션에 관한 거는 아프켄 책을 주로 교재로 택해서 공부를 할 테고, 물론 보아스 책도 조금 그 중간에 섞어서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갈 텐데, 우리 하기 전에 그럼 우리 도대체 그럼 스페셜 펑션이 어떤 게 있냐 하는 거를 우리 앞으로 공부해야 될 스페셜 펑션에 대한 아웃라인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함수들을 하나씩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베셀 펑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물론 베셀 펑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본 것처럼 베셀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그 솔루션 중에 한 솔루션인데, 물론 베셀 이퀘이션은 어디서 나왔었냐면 우리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뭐냐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풀었을 때, 우리 거기서 그 중에서 특히 레디얼 파트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걸 우리가 베셀 이퀘이션이라고 했는데, 베셀 펑션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저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스요리를 배울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시리즈 솔루션을 구했을 때, 그 중에서 특히 x가 0 근처에서 레귤러한 솔루션, 베셀 펑션. 그 다음에 항상 베셀 이퀘이션도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개,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두 개 있는데, x가 0인 곳에서 이레귤러한, 다시 말하면 다이버지한 함수 yn 이라고 다음과 같이 불러요. 어떤 데서는 n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우리 이걸 베셀 펑션, 노이만 펑션 이렇게 불러요. 그 두 개의 솔루션을.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베셀, 근데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헷갈리죠. 노이만.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함수들을 뭐냐면 아규먼트가, 다시 말하면 베리어블이 x라는 리얼 펑션이었는데, 그 함수의 변수를 이미지너리 파트로 바꾸면 나타나는 함수가 오실레이팅 펑션이 있는데, 우리 그거를 한켈 펑션이라고 불러요. h1 여기다가 x 대신에 ix를 집어넣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또 뭘 배웠었냐면,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풀었을 때 레디얼 파트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우리 그거를 잘 우리 마사지를 해봤더니 베셀 이퀘이션에서 인티저가 아니라 half 인티저의 솔루션이 나온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다음 같은 양으로 주어지는 양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를 스페리컬 베셀 펑션, 스페리컬 로이만 펑션, 다음 같은 것들을 우리 공부를 할 때, 물론 다르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 외에 딴 거는 우리 더 이상 보지 않고. 그 베셀 펑션에서 다음 같은 거의 성질이 어떻게 되냐, 오스토고넬러티가 어떻게 되냐, 노멀리제이션이 어떻게 되냐, 우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헬르볼츠 이퀘이션에서 역시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스 했을 때 세타가 만족하는 이퀘이션,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었냐면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이퀘이션이라고 했고, 우리 그래서 나오는 르장드르 펑션, 그 다음에 특히 m이 0인 경우를 일반적으로 associated, m이 0인 경우에 르장드르 펑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랑 또 어즈미셀 앵귤러 파트랑 적당히 결합하면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시간에 배우는 앵귤러 모멘텀, 세타와 파이만의 함수이면서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인 스페리컬 하모닉스, 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이거랑은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나오는 허마이트 펑션, 되게 이 정도를 배우려고 그래요. 이 정도를 배우는데 우리 다 지금 이런 거를 한 달, 지금부터 하면 한 11월 말 정도까지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처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베셀 펑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물론 베셀 펑션은 그 솔루션, 이 베셀 펑션이 우리가 베셀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요거를 지금까지 JN이라고 썼지만 꼭 뭐 인티저이지 않아도 되니까 J new X라고 쓰고, 이걸 베셀 펑션의 first kind 라고 얘기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리즈 메소드로 우리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X가 0에서 레귤러 솔루션을 우리가 J new라고 써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냐면 아이겐 밸류가 인티저인 경우에는 JN은 X가 0에서 레귤러 솔루션인데, N이 음수인 경우는 항상 그 두 개의 솔루션 중에,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솔루션 중에서 두 번째 솔루션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N이 마이너스 N인 경우, 좀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J-N은 보통 우리가 인디셜 이퀘이션을 풀면 n과 마이너스 n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솔루션이 그 마이너스 n인 경우는 n인 경우 JNX랑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아니에요. 두 개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서, 우리 그런 경우에는 n이 인티저인 경우에는 어떻게 두 번째 솔루션을 구하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n이 인티저가 아니면, 그래서 new 라고 하면, new라는 인티저가 아닌 값인 경우에는 J new가 그 베셀 이퀘이션의 n제곱 대신에 new제곱으로 진 거에 J new가 그거의 솔루션이면 J 마이너스 new는 그거의 인디펜던트한 세컨드 솔루션으로 우리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 그거를 염두에다 두고 우리 보면 어떤 이퀘이션을 만족하냐면 J new 더블 프라임 X J new 프라임 X 제곱 마이너스 뉴 제곱 J new,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지난번에 본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베셀 이퀘이션을 시리즈 메소드를 써서 우리 JN을 시리즈 솔루션으로 구했는데, 우리 그거 말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 JNew에 대한 데피니션을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특히 new가 n일 때, 인티저일 때만 우선 먼저 쓰는데, 우리가 쓰는 방법을 generating function을 써서
베셀 펑션을 디파인을 할 거예요. 그럼 generating function이란 게 뭐냐? 우리 이 주어진 함수를 적당한 변수에 대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했을 때 어떤 변수의 파워로 나타나는 거에 앞에 있는 계수, 나타나는 코에피션트가 이 베셀 펑션을 주는, 우리 그럴 경우에 그 원래의 함수를 우리가 generating function이라고 하는데, 베셀 펑션인 경우에는 그 generating function이 x와 t의 함수라고 하면 exponential even x t 1 over t,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다음 같은 함수면 우리 x에 대해서도 전개할 수 있고 t에 대해서도 시리즈 익스펜션 할 수 있죠. x에 대해서 전개하는 거는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에요. 뭐 다시 말하면 x의 non 네거티브 파워, 상수, 그 다음에 포지티브 파워에 대해서만 우리가 시리즈 전개할 수 있지만, t에 대해서 전개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t를 전개하면 t의 포지티브 파워, 이건 t의 네거티브 파워가 되죠. 그 어떤 의미에서는 컴플렉스 베리어블에서 배웠던 이거를 t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마치 로랑 시리즈 익스펜션을 t equals 0 근처에서 로랑 시리즈 익스펜션을 한 거랑 아주 비슷한 표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t에 대해서 t가 0 근처에서 익스펜드를 한다 그러면 t ends, 그때 앞에 붙어 있는 건 x만의 함수로 주어질 텐데 그 앞에 붙어 있는 함수를 베셀 펑션으로 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제 확인해야 될 일들이 많죠. 확인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데피니션으로 주어진 이 JN은 그럼 과연 위에 있는 베셀 이퀘이션에서 뉴가 n일 때 이 베셀 이퀘이션을 만족하냐?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JNX가 있으면 JNX n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거를 뉴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떤 오퍼레이터를 JN에다가 어플라이 했을 때 JN에 비례하는, 다시 말해 n 스퀘어가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 스톰 루비 티어리에 의하면. 그래서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거면 우리 요 다음과 같은 앞에 있는 양들이 있으면 t에 대한 다른 파워로 들어오는 앞에 코에피션트들인데 이 JN에 n이 다른 값들에 대한 펑션들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마치 recursion relation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 살펴볼 거예요. 우리 그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JN을 그러면 무식하게 이거를 전개를 하면 우리 얻을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전개하냐면 GXT는 저렇게 쓰면 좀 불편해 보이니까 2분의 xt e to the minus x over 2t 다음 같이 놓고 두 개를 각각 하나는 t equals 0 근처에서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첫 번째 거는 r이 0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x의 r승 r 팩토리얼 분의 tr승 다음 것을 쓸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s가 0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s승 2분의 x의 s승 s 팩토리얼 분의 ts승, 각각에 대해서 t에 대한 파워 t 마이너스 소리.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거를 쭉 합해서 t에 여기서는 r-s승인데 이게 모여서 somehow n에 대한 n승으로에 대한 시리즈로 표현하면 그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를 JNX를 시리즈 폼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보면 두 개를 먼저 쓰고 마이너스 1의 s승 2분의 x의 r 플러스 s승 그다음에 r 팩토리얼 s 팩토리얼 t의 r 마이너스 s승. 그러니까 s는 그대로 놔두고 요거를 n으로 바꾸면 될 것 같죠? 그러면 t의 n승으로 줬으니까 r 마이너스 s를 n으로 놓으면
이걸 놓으면 물론 이렇게 놓는데 뭐냐면 요 밑에 있는 R 팩토리얼, S 팩토리얼은 전부 다 잘 디파인 되는, 다시 말하면 다이버시하지 않는 팩토리얼 펑션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쓰면 서메이션 S가 서메이션 N이 쓰고 마이너스 1의 S승 N 플러스 S 팩토리얼 R이 N 플러스 S니까 S 팩토리얼 2분의 X에 R이 N 플러스 S니까 N 플러스 2S Tn승. 이제 N과 S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죠. S는 아까 본 것처럼 그냥 0부터 무한대까지고 N은 S가 물론 이렇게 보면은 S가 마이너스 N보다 커도 되지만 우리 요것도 양수인 거, 요거 S가 요것도 양수고 여기 있는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0 이상이, 두 개가 동시에 0 이상이 되는 S의 범위는 S가 마이너스 N 이상이거나 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거에 커먼 공통집합을 보면 S가 0부터고 N은 R에서 S를 빼는데 이것도 0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이것도 0부터 무한대까지 가면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죠. 그래서 보면 이 앞에 있는 다음과 같은 양이 왼쪽과 비교해 보면 이 안에 있는 양이 JNX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JNX는 물론 이거는 다음 같은 generating 펑션을 쓰면 JNX는 summation S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S승 S 팩토리얼 N 플러스 S 팩토리얼 2분의 X에 N 플러스 2S. 다음과 같은 generating 펑션으로 다음과 같은 양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전혀 베셀 이퀘이션이랑은 상관없는 generating 펑션으로 구했지만 좀 이따가 이 JNX가 베셀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물론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n이 인티저일 경우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은 n 스퀘어가 아이겐밸류면 하나가 n이면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n일 때가 인디펜던트 솔루션이냐? 나 그렇지 않다 그랬죠. 왜 그렇지 않은지 한번 봅시다. 물론 여기서는 다음 같은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JNX를 제너레이팅 펑션을 통해서 구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JN의 n은 항상 non 네거티브 인티저인 경우에만 다음 같은 파워 시리즈 솔루션, 파워 시리즈를 우리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n 대신에 마이너스 n으로 바꿔 넣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죠. 여기서 t의 마이너스 n승에 비례하는 양이 j의 마이너스 n이죠. 그래서 여기서 n 대신에 마이너스 n으로 집어넣으면 j 마이너스 nx는 summation s 마이너스 1의 s승 s 팩토리얼 s 마이너스 n 팩토리얼 2분의 x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s. 물론 여기서 보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요 전개를 할 때 요 안에 있는 거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했을 때 우리 엑스포넨셜 팩터의 밑에 코에피션트로 주어지는 거도 요게 S랑 N이 항상 요 안에 있는 게 팩토리얼 안에 항상 0 이상인 걸로 우리 쓸 수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보면 요 안에 있는 게 항상 0, 팩토리얼 안에 0 이상 있는 거로 쓰면 우리 S는 사실 N부터 시작해야겠죠. 다음과 같은 양이에요. 그럼 이거는
S 대신에 S 플러스 n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S 플러스 n을 S 프라임이라고 하면, 우리 이거는 S가 당연히 n일 땐 S가 0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S 플러스 n 팩토리얼 S 팩토리얼, 그 다음에 S 대신에 S 플러스 n을 집어넣으면 2분의 x에 n 플러스 2s죠. 이렇게 놓고 봤더니 우리가 처음에 define 했던 베셀 펑션이랑 똑같아 보이죠? 다만 차이가 있는 건 여기 마이너스 1에 n승이 더 붙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서메이션에 상관이 없으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양은 뭐냐면 바로 다은 것 같다 이거예요. n이 인티저일 경우. 따라서 n이 인티저일 경우에 j-n은 베셀 이퀘이션의 두 번째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은 아니에요. 두 번째 인디펜던트 솔루션은 따로 구해야 되죠. 우리 다음과 같은 관계를 보면 우리 쉽게 알 수 있고.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인티저가 아닌 걸로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제너레이팅 펑션은 인티저인 경우를 했었죠. 그럼 인티저가 아닌 경우 그럼 어떻게 푸냐? 를 생각하기 어렵지만 우리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여기 있는 요 식에서 n 대신에 s는 그대로 두고 n 대신에 new로 바꾼 식으로 우리 j new를 파워 시리즈 익스프레션으로 그냥 쓰죠. j new x는 서메이션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s승 s 팩토리얼, 또 하나는 n 플러스 new 플러스 s 팩토리얼인데 우리 인티저가 아닌 경우에는 팩토리얼을 쓰는 게 이상하니까 s 플러스 new 플러스 1 2분의 x new 플러스 2s 다음과 같이 쓰겠다는 거죠. 물론 다음과 같이 쓰면 new가 마이너스 new인 경우에는 우리 아까 얘기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인티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new가 마이너스 new인 경우에는 인디펜던트한 세컨드 솔루션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 아직 베셀 펑션의 베셀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것 중에 세컨드 솔루션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레귤러 솔루션만 가지고 먼저 x가 0에서 레귤러 솔루션만 먼저 우리 생각해 보는데, 이 베셀 펑션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우리 그 성질을, 물론 시리즈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우선은 인티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조금 아까 인티저가 아닌 경우에는 n 대신에 new로 바꿔 쓰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우리 그 릴레이션을 전부 다 바꾸면 되는데, 우리 편의상 우리 생각하기 제너레이팅 펑션을 가지고 생각하면 n이 인티저일 때 가지고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당분간은 n이 인티저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우리 리커션 릴레이션을 구할 거예요. 리커션 릴레이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시리즈를 배울 때 아는 것처럼 n이 다른 베셀 펑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 살펴보려고 해요. 그 관계를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펴보냐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제너레이팅 펑션이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제너레이팅 펑션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아까 제너레이팅 펑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첫 번째 거는 둘 다 2분의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한 거, 요거를 미분하면 1 over t squared,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이게
아까 gxt가 뭐였었냐면 서메이션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jnx t의 n승이니까 우리 이거를 역시 n의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서메이션 n이 n jn x t의 n-1승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죠. 그럼 꼭 t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면 되나? x와 t의 함수가 다 있으니까 이번엔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분의 요게 나오고 다시 원래 걸 쓰면 되죠. 2분의 1 t 마이너스 1 over t 이거는 역시 오른쪽에 있는 걸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jn 프라임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시리즈가 t의 n-1승 여기는 요거를 다시 시리즈로 쓰면 t의 n승에다가 t의 n승 t의 n-2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n이 다른 베셀 펑션들 사이에 관계를 맺어줄 때 위에 걸 쓰면 되고 밑에 것도 요거는 뭐 jn 플러스 1, jn 마이너스 1에 비례하고 오른쪽은 jn 프라임, jn의 미분한 값이랑 우리 서로 관련을 맺어주는 리커션 릴레이션을 다음과 같은 제너레이팅 펑션 두 개에서부터 우리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해보면 첫 번째 식은 서메이션 앞에 있는 n이 어디서부터 될까는 다 아니까 jn t의 n승 2분의 x 1 플러스 1 over t 제곱 이거는 summation jn 2분의 x t n승 플러스 jn승 2분의 x t의 n-2 이거는 summation 2분의 x로 끄집어내면 그 다음에 t의 오른쪽 t n-1승이니까 n-1승으로 묶어내면 n은 마이너스 모드에서 무한대일 테니까 t 마이너스 jn-1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플러스 jn 플러스 1 이게 요거랑 같으면 되죠. 근데 그러면 우리 t에 대한 폴리노미얼은 서로 인디펜던트한 폴리노미얼이니까 그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들이 같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코에피션트들이 같다는 걸 놓으면 어떻게 되나?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jn x jn 플러스 1 x는 2n over x 다음 같은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죠. 또 하나는 밑에 있는 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밑에 있는 걸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요거를 2분의 1 summation t의 n승인데 t의 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t의 n승으로 묶어내면 jn-1승 t의 n승 마이너스 j n 플러스 1 n 플러스 1 t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원래는 t의 n승이었는데 t의 n-1승이고 이건 t의 n 플러스 1승이고 t의 n-1승인데 전부 다 t의 n승으로 묶어내려면 앞에 있는 거를 하나씩 줄여주면 되니까 다음 같은 게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summation n jn 프라임 t의 n승이니까 역시 t의 n승의 코에피션트들끼리만 비교해보면 요거는 2배 jn 프라임 따라서 jn
n-1x 마이너스 j n 플러스 1x는 2배 jn 프라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결과를 이 두 개의 리커션 릴레이션을 적당히 결합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JN에 대한 리커션 릴레이션을 얻을 수 있는데, 물론 책에도 있는 여러 가지 리커션 릴레이션을 얻을 수 있는데, 우선 그거를 보기 전에 특별한 거는 n이 zero면, 특별한 경우로 살펴 n이 zero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j-nx는 마이너스 1의 n승 jn이라 그랬으니까 n이 0인 경우에는 이건 뭐 아무것도 얘기 안 하죠. n이 0인 경우에는 j-1과 j1이 똑같으니까 아니지. n이 0인 경우에는 위에서는 아무 얘기를 못 하네. n이 0인 경우에는 j0.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n이 0, sorry. 이거는 j-1, j 플러스 1이죠. 근데 j-1은 마이너스 j1이죠. 그게 0이에요. 오른쪽도 n이 0이면 0이죠. 그 n이 0일 때 트리비얼하게 만족하는 식이고, 밑에 있는 식은 그렇지 않아요. 요게 n이 0면 요게 j-1, j1. 그럼 마이너스 2배 j1 x가 2배 j0 프라임, 따라서 j0 프라임 x는 마이너스 j1 x.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관계, 다음 네 가지 관계식을 끄집어낼 텐데, 첫 번째는 어떻게 했지? JN을 구하면, JN을 구할까 말까? 오케이. 이건 뭐냐면 틀림없이 n-1, n 플러스 1을 더하고 뺀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jn-1에 대한 식, 두 개를 빼면 jn 플러스 1에 대한 식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윗식에서 아래식을 더하면, 왼쪽은 2배 jn-1, 여기다 2가 있으니까 2를 없애고 쓰면 jn-1은 x가 생략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 뭔지 알 테고, jn 플러스 jn 프라임. 이렇게 쓰면 재미있죠. 하나 작은 거를 jn과 jn의 데리버티브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두 개를 위에서 밑에 식을 빼면 jn 플러스 1은 n over x jn 마이너스 jn 프라임.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 두 식을 한꺼번에 쓰면, 이걸 그러면 JN으로 쓰면 JN JN 프라임으로 쓸 수 있네. JN은 아니, 윗식에서 볼까? 윗식에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jn은 x분의 n 플러스 1 jn n 플러스 1 j n 플러스 1 프라임 플러스 다음 걸 쓸 수 있죠. 위에 있는 거에다가 요거 JN으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식으로 요것도 JN으로 만들고 싶으면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n-1 n-1 마이너스 그 다음에 jn-1 프라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지만 두 개의 순서를 계속 따라가 보면 우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우리 두 개를 한꺼번에 쓸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릴레이션은 뭐가 있냐면 x의 n승의 JN에 대한 미분은 별 희한한 거 다 하죠. 이거는 당연히 체인 룰을 쓰면 되죠. 체인 룰을 쓰면 첫 번째 거는 n, x의 n-1승이니까 x의 n-1승으로 끄집어내면 첫 번째 건 njn, 두 번째 거는 x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jn 프라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x의 jn 프라임은 요식을 쓰면 x의 n-1 njn x에다가 요거는 2분의 x jn-1 마이너스 jn 플러스 1 앞에 있는 njn은 위에 있는 식을 쓰면 x의 n-1 1 half x의 jn-1 jn 플러스 1 여기다가 2분의 x jn-1 jn 플러스 1 하면 jn 플러스 1이 캔슬이 되고 x의 n승 jn-1이 나오죠. x의 n승 jn을 전체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는 x의 n승은 그대로 있고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결과죠. 그러면 똑같은 짓을 x의 마이너스 n승에다가 jn을 곱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우리 똑같이 할 수 있죠. 먼저 이걸 먼저 미분하면 x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jn 플러스 xjn 프라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거 미분한 거 x 마이너스 n승을 미분한 거, 두 번째 거는 jn을 미분한 거를 다음과 같이 x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로 묶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대신에 위에 거를 쓰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분의 x jn-1 플러스 jn 플러스 1 이거는 jn 프라임은 2분의 x jn-1 마이너스 j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이제는 jn-1이 없어지고 뒤에 있는 거는 똑같은 게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가 있으면 x의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n승 jn 플러스 1x 다음과 같은 릴레이션도 얻을 수 있죠. 두 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처음에 문제로 돌아가서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여기서 나오는 베셀 펑션이라고 썼던 거는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디파인한 거죠.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디파인한 게 정말 베셀 이퀘이션을 만족하냐? 우리 베셀 이퀘이션은 시리즈 메소드를 통해서 구한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베셀 펑션을 요거를 시리즈 이퀘이션으로 쓴 거를 앞에서 여러분들이 구했던 베셀 이퀘이션에 대해서 x가 0 근처에서 레귤러한 솔루션을 구한 거랑 파워 시리즈 솔루션을 구하면 앞에 있는 노멀리제이션은 약간 다르지만 우리 요 양으로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같은 밑도 끝도 없이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써서 집어넣은 베셀 펑션이 원래 베셀 이퀘이션을 만족하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증명할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제너레이팅 펑션에서 나온 베셀 펑션 혹은 JN, 다시 말하면 요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임의의 함수, 요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함수이기만 하면 베셀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걸 보이면 돼요. 자, 함수가 지금까지는 이상한 함수를 썼지만 요 리커션 릴레이션만 만족하면 베셀 이퀘이션을 만족한다고 증명을 하면 우리 조금 아까 썼던 제너레이팅 펑션에서 나왔던 솔루션, 그건 내추럴리 저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니까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함수가 과연 베셀 이퀘이션을 만족하는가를 보면 되죠. 우리 그걸 보면 n이라고 하면 조금 아까 베셀 이퀘이션은 인티저가 아닌 경우도 그랬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럼 이거를 조금 연장해서 우리 저거 말고 어떤 z라는 함수가 있어. new-1 c new 플러스 1 2배 new x c new x c new 마이너스 1 c new 플러스 1 2배 c new 프라임. 다음과 같은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c new가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는가를 보면 되죠. 우리 이걸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집어넣어 보지 뭐. 베셀 이퀘이션에 집어넣어 보면 되죠. squared c new prime 이게 0이 되면 되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첫 번째 거는 new prime이니까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해서 c new 더블 프라임을 요걸로 바꿔서 쓰면, 그러면 첫 번째 거는 2분의 x제곱 c new 더블 프라임은 요 식을 한 번 더 미분한 거 c new 마이너스 1 프라임 new 플러스 1 프라임. 두 번째 x 곱하기 z new 프라임은 이걸 그냥 쓰면 되죠. x 곱하기 여기다 x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니까 플러스 2분의 x c new 마이너스 1 c new 플러스 1.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new 스퀘어 z new는 마이너스 new를 끄집어내면 new 곱하기 z new인데 new 곱하기 z new를 바꿨으면 2분의 x c new 마이너스 1 c new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럼 이거는 2분의 x 제곱 이거 여기까지만 됐는데 2분의 x 제곱으로 다 묶으면 c new 마이너스 1 프라임 c new 플러스 1 프라임 2분의 x가 하나 더 나왔으니까 c new 마이너스 1에 비례하는 거는 x분의
x분의 1 그래서 x가 하나 더 나왔으니까 x분의 마이너스 뉴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c 뉴 플러스 1에 비례하는 거는 x분의 마이너스 1 x분의 뉴니까 마이너스 x분의 뉴 플러스 1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뭘 썼더라? 조금 아까 우리가 만족하는 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C 뉴 플러스 1의 프라임은 우리 아까 조금 아까 쓴 게 뭐가 있었냐면 C 뉴는 플러스 마이너스 C의 뉴 플러스 1 프라임 플러스 x분의 뉴 플러스 마이너스 1 C 뉴 플러스 1이 있었으니까 우리 이거를 C 프라임에 대해서 쓰면 C 프라임에 대해서 바꿨으면 C 프라임 뉴 플러스 1은 위에 있는 걸로만 쓰면 위에 있는, 이게 가만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빠졌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걸로 쓰면 C 플러스 프라임은 C 뉴 넘으면 마이너스 x분의 뉴 플러스 1 C 뉴 플러스 1 밑에 있는 걸 쓰면 교수님 보여서 될까요? 저 베셀 이퀘이션이 x 스퀘어랑 g 뉴턴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x 스퀘어 마이너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게 뭐냐면 x제곱 곱하기 z 뉴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z 뉴에 비례하다는 걸 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헷갈리죠. 이게 집어넣으면 어디까지 됐더라? 하느라고 어디를 썼는지 까먹었네. C 이거 썼죠. 맞나? 그 다음에 C 뉴 마이너스 1 프라임은 밑에 있는 거니까 부호가 반대로 됐으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C 뉴 플러스 x분의 뉴 마이너스 1 C 뉴 마이너스 1 이걸 여기다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야? C 요거니까 요 식에서 요 식을 뺀 거죠. 자, 요 앞에 있는 요 두 식은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면 마이너스 2배의 C 뉴 그래서 조금 아까 질문했던 그 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식에서 아래식을 뺀 거니까 아니지 아래식에서 위식을 뺀 거지 아래식은 x분의 뉴 마이너스 1 C 뉴 마이너스 1 위식을 뺀 거니까 플러스 뉴 플러스 1 오버 x의 C 뉴 플러스 1을 해놓고 보니까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게 사라져서 남는 게 마이너스 x 스퀘어드 C 뉴가 돼서 우리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C 뉴 더블 프라임 x C 뉴 프라임 x제곱 다음과 같은 C 뉴는 베셀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구해서 만들었던 베셀 펑션 JN 혹은 JNU 그게 만족하는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이무의 함수는 다음과 같이 베셀 이퀘이션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럼 이거를 베셀 펑션으로 우리 쓰면 된다 이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베셀 이퀘이션이 나올 때 어떤 걸 많이 쓰냐면 그 안에 C 뉴 X 대신에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를 쓰면 로 K로 X가 여태까지는
디멘션리스한 베리어블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에서 레디얼 이퀘이션을 써서 그거를 안에 있는 베리어블을 디멘션레스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웨이브 넘버에 해당되는 길이의 역수에 해당되는 양과 길이에 해당되는 요걸 요 컨비네이션으로 들어온 베리어블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요 식이 요렇게 x가 아니라 k 로가 베리어블인 거라면 우리 이거는 이때 베셀 이퀘이션이 만족하는 건 뭐였냐면 로 스퀘어드 d 스퀘어드 d 로 스퀘어드 원래는 여기다가 x 대신에 k 로를 집어넣으면 여기 k 제곱이 있지만 두 번 미분할 때 k 제곱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k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고 마찬가지로 x dx도 로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쓰고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피직스에서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를 썼을 때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풀면 헬름홀츠 이퀘이션의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레디얼 이퀘이션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K로를 X로 놓고 쓴 식이 바로 다음과 같은 베셀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형태가 같은 형태죠. 자, 그럼 우리 다음 같은 스페셜 펑션을 보면 우리 또 별짓을 다 할 수가 있는데 n이 인티저인 경우만 먼저 해봅시다. n이 인티저가 아닌 경우에는 훨씬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우선 n은 인티저인 경우 베셀 펑션을 인티그럴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쓸 수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베셀 펑션을 어떤 함수의 인티그랄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티그랄 하니까 여러분들이 왠지 이제는 친숙하게 들리죠? 별짓을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우리가 적당한 아까 봤던 generating 펑션을 t를 컴플렉스 베리어블로 바꾸고 t의 n 플러스 1에 대한 적당한 컨터에 대해서 t를 컴플렉스 베리어블로 놓고 적분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하나? t가 0인 곳을 그 컨터가 클로즈드 컨터가 t가 0인 거를 둘러싸는 컨터로 하면 t를 둘러싸는 컨터로 하면 어떤 걸로 하면 좋나? 반지름 1인 원을 잡으면 좋겠죠. 클로즈 컨터는 반지름 1인 다음과 같은 컨터를 잡자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t를 e to the i theta로 놓고 따라서 dt는 i e to the i theta d theta로 놓고 이거 좀 이따가 풀어야 되네. 우리 이건 나중에 하고 이렇게 놓으면 이건 뭐야? m jmx t의 m-n-1 t가 0인 점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우리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이건 상수 뒤에 있는 건 우리 뭐죠? 커시의 인티그랄 스테어렘에 의하면 요게 m-n이 0이 될 때만 인티그랄이 0이 아니죠. m이 n일 때 인티그랄이 얼마였냐면 2파이 i였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m 중에서 m이 n일 때만 2파이 i jmx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t가 0를 포함하는 컨터를 저 유닛 서클로 잡으면 e to the 2분의 x t 마이너스 1 over t는 e to the 2분의 x 이게 뭐야? e to the i theta e to the minus i theta 이거 2배의 i sin theta 따라서 이거는 e to the i x sin theta 점점 이상한 식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2파이 I JNX는 이거 적분 어떻게 쓰냐면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요거는 e to the ix sin theta 밑에는 e to the I n 플러스 1 theta I e to the I theta d theta 우리 드디어 별걸 다 하게 되죠. I 뭐야 I i가 나와 I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e to the I x sin theta 마이너스 n theta d theta 여기 e to the I theta는 여기 e to the I theta랑 캔슬이 되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양변에서 가운데 거를 이제 지웠으니까 여기 이렇게 지우고 요게 2파이 I 거니까 이게 바로 JNX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한 개 더 나갈 수 있어요. 왜 더 나갈 수 있냐면 JNX는 리얼 펑션이죠. 이건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죠. 그럼 이거를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누면 이미지너리 파트에 대한 인테그랄은 0이에요. 리얼 파트가 JNX를 주죠. 그래서 JNX를 인테그랄로 표현하면 JNX는 1 over 2파이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코사인 x sin theta 마이너스 n theta d theta 희한한 식으로 쓸 수 있죠. 물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sin sin 뭐야? x sin theta 마이너스 n theta 물론 여기 n이 인티저면 0부터 2파이까지를 나눠서 0부터 파이부터 2파이까지로 나눠서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이게 인티저면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0부터 파이까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1 over 파이 0부터 파이까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디서 쓰죠? 이런 걸 어디서 쓰지? 여러분들이 광학을 하면 광학에서 이거 뭐죠? 호이겐스 프린시플 이런 거 배우죠? 호이겐스 프린시플이 뭐더라? 호이겐스 프린시플이 뭐더라? 어떤 파면이 다가오면 파면에 있는 각각의 한 점들이 전부 다 포인트 소스처럼 파동을 내서 그게 전부 다 겹쳐져서 전부 다 합한 게 그 다음 웨이브프런트를 이룬다라는 게 호이겐스의 프린시플이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배울 때는 0의 더블 슬릿. 그래서 요게 요 폭은 굉장히 요 간격에 비해서 아주 작을 때 나오는 인터피어런스 패턴.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그냥 하나만 있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거. 이럴 경우에 나타나는 여기서 나오는데 각각의 점들에서 나오는 이 소스들이 위에서 인터피어런스 패턴을 일으킨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디프렉션이라고 하죠. 그죠? 이 디프렉션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만 봤냐면 다음 같은 간단한 경우를 봤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옆에서 보면 이만한 종이에다가 쭉 찢어 놓고서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쭉 찢어 놓고 하기 어렵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나? 이때 쭉 찢어 놓고 했을 때 나오는 게 뭐죠? 대개 함수가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인텐시티가 다음 같은 양에 비례하는 게 나오죠. 그죠?
근데 누가 디프렉션 패턴을 저렇게 만드나? 아, 물론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지 말고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 그럼 되나요? 이걸 확대를 해보면 구멍을 뚫죠. 그죠?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빛을 쏘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틀림없이 해서 포인트 소스로 나오는 거를 계산을 하죠. 그걸 계산해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어떻게 계산하긴 R 세타만큼 떨어지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 웨이브를 전부 다 더하면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더하면 이런 인테그랄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인테그랄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게 프라운호퍼 디프렉션이라고 해서 프라운호퍼 인테그랄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베셀 펑션은 이 형태가 이제 복잡해서 우리가 핸들하기 어려워서 되게 뉴메리컬하게 다뤄요. 어쨌든 그 중에서 스페셜한 경우는 우리 딴 거 보지만 스페셜한 경우는 J0x는 1/파이 인테그랄 코사인 x 사인 세타 아주 아규먼트가 이상한 형태의 인테그랄을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J0의 형태는 JNX의 형태는 우리가 지금 세타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X에 대해서 J0를 보면 JN을 보면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시리즈 익스펜션인데 베셀 이퀘이션이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솔루션은 이븐 펑션이거나 오드 펑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JNX면 어디다 썼나? JNX를 내가 다시 형태를 보여주면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여주는 게 제일 나을 테니까 JNX는 서메이션 S 마이너스 1의 S승 N 플러스 S 팩토리얼 2분의 X에 N 플러스 2S니까 어떤 함수냐면 N이 홀수면 오드 펑션 그죠? n의 홀수에다가 안 보이나? n 플러스 2s예요. 2s는 항상 x 제곱의 더 파워이기 때문에 그건 항상 even 펑션이고 x의 n승이 odd 펑션이냐 even 펑션이냐에 따라서 전체가 even 펑션이냐 odd 펑션이냐 n이 홀수면 odd 펑션 n이 짝수면 even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제일 낮은 차수가 뭐냐 하면 계속 n이 non-negative 인티저일 때 s가 0보다 커지니까 제일 처음에 제일 낮은 차수가 2분의 x의 n승부터 시작해요. 2분의 x의 n승부터 쭉 계속 올라가는 거. 따라서 J0는 제일 낮은 차수가 상수부터 시작하죠. 상수부터 시작하고 여기서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해요. 재미있게도. 그 오실레이션하는 걸 이 파워 시리즈로 아냐? 그걸로는 알긴 어렵지만 이 인티그랄 레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오실레이션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0을 지나가는 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우리 0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요 인테그란드 요 아규먼트가 0이 되는 점이면 우리 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물론 나중에 어심토틱 보면 어떻게 되냐는 것도 딴 얘기지만 그렇지만 이건 J죠. 그 다음에 J1부터는 제일 낮은 차수가 2분의 x의 n승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원점에서는 항상 0이에요. J0만
0이 아니고 다른 건 전부 다 0에서부터 시작해요. 다음과 같이 2, 1, 2, 3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어떤 임의의 것이지만 J0면 J0 이렇게 보면 요 중에서 함수가 0이 되는 점들이 있죠. 베셀 펑션의 0 포인트라고 해요. 이 0 포인트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냐 하면 규칙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컴퓨터를 통해서 뉴메리컬하게 그 값이 얼마인가는 잘 알 수 있고 아프켄 책에도 처음 몇 개의 베셀 펑션의 n의 처음 몇 개의 값에 대해서 처음 몇 개의 제로 값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를 테이블로 보여준 건 있어요. 그래서 제로를 만나는 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로를 만나는 값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2디멘셔널 오실레이션을 하는 드럼을 보면 드럼에서 이걸 탕 치면 드럼이 진동을 하는 모드가 있는데 진동을 하는 모드는 물론 가장 쉬운 거는 레디얼한 모드가 있고 다른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웨이브 이퀘이션을 시간 공간 적당히 나누면 틀림없이 R 방향으로 만족하는 이퀘이션은 역시 헬름홀츠 이퀘이션처럼 돼서 베셀 이퀘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그 중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그럼 어떻게 되냐? 북인 경우에는 여기 끝을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여기서 앰플리튜드가 0이죠. 이거의 틀림없이 솔루션은 이게 A라고 하면 JNK 로가 돼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로가 A인 점은 0이 되는 점을 0이 되는 다음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펑션만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0이 되는 어디서 0이 되느냐 하는 거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요거 0이 되는 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다음 같이 있으니까 i번째 요게 i번째 0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 보통 알파 그래서 n 요거를 알파 ni에서 0이 된다고 하면 이건 여기는 요 제로를 주는 값은 n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거의 i번째 값이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본 것처럼 0을 지나는 값이 어디냐 주어진 베셀 펑션에서 몇 번째 0을 지나가는 거냐 하는 걸 더한 같이 쓰면 우리 그 안에서 펑션은 어떻게 쓸 수 있나? 로 어떻게 쓸 수 있지? 내가 아규먼트를 잘 써야 되는데 아규먼트를 로 A 알파 n I 다음과 같이 쓰면 뭐냐면 로가 A인 점에 가서 0이 되죠. 로가 A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런 바운더리에서 0이 되는 거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드릴렛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했고 드릴렛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졌을 경우에 이렇게 0이 되는 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지만 이런 특별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면 이런 형태의 펑션만 솔루션으로 가능하죠. 이런 형태만 솔루션으로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위에 있는 아비트러리한 웨이브의 패턴은 요 양의 적당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리니어 컴비네이션인데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복잡하죠. n과 i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에요. 자, 좀 약간 복잡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베셀 펑션에서 0이 되는 점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보게 닦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한 가지 남은 건 뭐냐면 베셀 펑션은 베셀 이퀘이션이 어디 갔어? 없잖아. 그럼 다시 쓰면 되지. 오른쪽 끝에 있어요. 어디?
날 속였잖아. 아, 잘 쓰면 돼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우리가 이거를 또 어떻게 바꿔 쓰냐면, 봐라. 어떻게 바꿔 쓸까? 넘기면 x squared d dx squared plus x ddz 플러스 x 제곱 z new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셀프 에조인트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걸 셀프 에조인트하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죠. 셀프 에조인트하게 만들어서 나오는 이거의 아이겐 펑션이 어떻게 되나, 그럴 때 경우에 오소고널리티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펑션들의 노멀리제이션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